당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는 왜 그렇게 흘러가야만 했는가? 한 번쯤은 품어볼 만한, 아니, 사실 어릴 때부터 쭉 의심을 가져왔었던 그런 의심에 당신의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이야기로. 만약에.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제 목소리까지 잊어버리셨을까봐 걱정되는 5월의 첫날입니다. 진짜 거의 한 달 만이에요. 물론 만약에가 아닌 음악방송으로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들려드렸지만 이렇게 만약에로 돌아오니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들리는 제 목소리가 반가우신가요? 뭐 그냥 서로 반갑다고 생각하죠. 저번 주 마지막에 더욱더 새로운 만약에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의 만약에 시작해보죠. 이번 방송은 여태까지의 방송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3월의 만약에는 여러분께 본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에 대한 저희의 가정을 섞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다면 5월의 만약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비슷하게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한 번에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이 5월의 첫날이니까 처음 들려드리는 게 되겠네요. 어떤 구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더욱 재밌을지는 이번 달이 끝나면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전래동화는 대부분이 권선징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후손이 이야기를 듣고 착하게 살기를 바랐던 조상님들의 마음이 투영된 걸까요? 하지만 전래동화를 읽어보면 주인공의 선악을 떠나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이건 옳아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현대 사회에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의 성격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왜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그랬어야 했는지 대해서 말이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만약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흥부와 놀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유치원생 아이들도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는 이러한 이야기죠. 옛날 옛적에 어떤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죠. 서로 생김새도 많이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달랐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형인 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생인 흥부를 내쫓고 모든 재산을 독차지해버립니다. 착한 흥부는 그런 형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 가족들과 살아가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먹을 것이 없어져 당장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흥부는 형인 놀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쟁이 놀부는 쌀 한 톨도 흥부에게 줄 수 없다며
오히려 흥부를 때린 뒤 쫓아내죠.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제비를 도와준 흥부는 부자가 되고 나쁜 마음으로 제비를 괴롭힌 뒤 천벌을 받은 놀부를 용서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온 흥부가 행복해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온 놀부가 불행해지는 결말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왜 흥부는 가만히 당하기만 하는 걸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챙겨야 할 식구들이 있는데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생각도 못하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착하게 살았던 것이 올바르게 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말이죠.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는 가끔 바보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착하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저는 흥부가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도덕적인 양심을 갖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인 것은 일단 살아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동화에서는 흥부네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흥부가 놀부에게 쌀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 한 가족의 가장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와 비슷한 의문이 생기는 이야기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콩쥐 팥쥐입니다. 무섭도록 착하고 순종적인 콩쥐와 정말 못된 짓은 타고난 것 같은 팥쥐의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한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부부는 한참 동안 신께 치성을 드린 뒤에 예쁜 공주님을 얻게 되죠. 그들의 딸의 이름을 콩쥐라 짓습니다. 그리고 콩쥐가 10살이 되기 전 콩쥐의 엄마는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새어머니와 그녀의 딸인 팥쥐가 콩쥐의 새 식구가 됩니다. 하지만 여타의 계모들과 마찬가지로 팥쥐의 엄마는 콩쥐에게 잘해주는 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키고 괴롭히죠. 하지만 모든 주인공 버프를 받은 콩쥐는 다른 생명체들이 이를 도와주어 항상 모든 일을 다 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신을 신고 개울가를 지나던 콩쥐는 신발이 벗겨져 잃어버리게 되고 그 신발은 우연히 개울가를 지나던 고을 원님께 발견돼 그렇게 또 하나의 커플이 탄생하고 모두를 용서한 뒤 다들 행복하게 살게 되죠. 자,
여기서 콩쥐는 어떻게 새어머니께 반항 한 번 안 하고, 아니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는 아버지에게도 말할 생각도 못한 채 묵묵히 새어머니가 시킨 일을 모두 다 하는 걸까요? 아무리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조금의 생각만 있다면 자신의 동생인 팥쥐에게 주어진 일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 텐데 말이죠. 심지어 제가 기억하는 동화 속에서는 콩쥐는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해냅니다. 사실 콩쥐 팥쥐 이야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연히 개울가를 지나던 원님이 콩쥐가 잃어버린 꽃신을 찾아서 그 주인을 찾게 되는 과정이 제일 우연적이고 또 우연적입니다. 비슷한 구두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가서 왕자님을 만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흘린 신발을 왕자님이 찾는다 라는 이유라도 있지만, 콩쥐 팥쥐에서 원님은 정말 꽃신의 주인이 마음이 착할 것 같다는 이유 하나로 주인을 찾으려 하죠. 우리는 정말 대책 없이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전래동화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성격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하기만 한 사람과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었나 싶을 정도로 못된 사람, 이 두 명에 대해서 말이죠. 전래동화를 읽을 때는 그저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참 성격들이 일정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따른 성격은 항상 하나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말도 모두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많은 동화들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화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때의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 새로운 느낌과 방식의 만약에 다들 어떠셨나요? 하나의 동화가 아니라 두 가지 동화에서 보이는 공통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저도 조금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가 더 넓어진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 가지를 보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갖고 비교, 대조하면서 생각해보는 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가지만 보다 보면 그것에 집중하고 빠져들게 돼서 생각이 하나로 좁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생각의 폭을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황금 연휴라고 해서 쉬는 날이 참 많아요. 쉬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 내 활동까지 쉰 채로 누워있지만 말고 조금은 이곳저곳 돌아다녀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만약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손상우, 진행의 황정현이었습니다.